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 대해서야 늘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근래에는 저도 보다 못해서 이 주류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두 칼럼은 지난 1월 31일자 김문수와 전광훈은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 그리고 2월 10일자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문수 의원이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니 조선일보는 탄핵 당시부터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에 대해서 반성은 없습니까? 그거 없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둘째,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유승민 말고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정말 처음 봅니까? 유승민의 희생. 제 의견에는 유승민은 기권이지 희생이 아닙니다. 유승민 표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유승민과 김무성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조선일보는 명확하게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자 칼럼 이 문장이 나옵니다. 자유보수 진영은 4년 전 진박 간별 논란으로 시작해 총선 패배, 탄핵, 연이은 선거 참패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분열하기만 했다. 정권에 대한 견제는커녕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데 더 열을 올리기도 했다. 저는 이렇게 고쳐 쓰고 싶습니다. 4년 전 조선일보만 정신을 차렸어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때 조선일보도 미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당신들도 미쳐 있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전부 다 미쳤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수 언론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일보가 탄핵 이후 지금까지 자유보수 진영의 모습이 어떻다,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죠. 저는 박 대통령의 지지자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의 팬도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지자이며 태극기의 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한 것, 잘못한 것, 답답한 것 함께 보고 있습니다. 4년 전 JTBC와 손석희의 태블릿 보도가 나왔고 이어서 통일 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다. 촛불 집회에 100만이 나왔다. 최순실은 재산 10조 원 보유한 무당이다. 그가 숨겨놨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었다. 트럼프도 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이런 온라인 가십에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주진우 같은 사람은 앞으로 섹스테이프가 나오고 마약이 나오고 대규모 국방 비리가 터져 나올 거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고 스위스에 박통의 비밀 계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전부 거짓말이고 오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평범하게 생업을 이어오던 많은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선일보 그때 뭐 했습니까? 당신들도 그때 미쳐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썼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3년 반 지나서 보니까 명백한 오보 아니었습니까?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를 냈지만 사과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야권이 분열해 민심이 이런 정권의 회초리를 들지 못하게 된다면 단순히 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나라가 방향을 잃게 된다. 정권이 이토록 무도한 폭주를 해온 것은 제대로 된 야당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합되고 강력한 야당이 있었으면 결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야당,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도 했고 소가도 보고 믿어도 보고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총선 코앞까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보수 이념을 내세운 정당을 만들어서 제1야당을 이끌고 견제하겠다는 건데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한국당이 아무리 개판이 되어도 무조건 한국당 찍으라는 겁니까? 조선일보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이 맞습니까? 조선일보도 이 정권의 탄생에 근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국민 사기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사파들과의 선거 전쟁에서 지면 물론 명분들도 다 소용없죠. 그러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유권자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무원칙, 무가치의 기회주의자들에게 배지를 줘서 국회에서 다수가 되면 뭐합니까? 나라를 바로 잡아줄까요? 소주성, 탈원전, 한미일 동맹, 기업 규제, 교과서 문제, 노조 개혁, 연금 개혁, 목숨 걸고 할까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칭 중도 실용,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통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유권자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후보는 단일화하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국정농단, 존재하지 않는 태블릿, 실체가 없는 세월호 7시간, 그것으로 국민들 감정을 다 상하게 한 다음에 한 자연인이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가 큰 공을 세웠죠. 북한 보위부에서 아마 상을 줄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 최순실 우병우 기사 수고했어. 그걸 과거로 묻어버리고 이 나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염증을 부르는 탄핵 시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과 함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는 덮고 지나가는 것과 넘어선다는 개념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우파의 선거 승리가 중요하고 통합이 중요하면 조선일보가 탄핵 문제를 용기 있게 정리하고 반성하십시오. 그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언론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선일보야말로 먼저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독자인 제가 염증이 납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조선일보 기준에는 저도 극단적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저는 광장 민주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법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언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분류하는 극단적 보수가 됐습니다. 진중권 씨는 요즘 옳은 말을 잘해서 주목을 받지만 그 말들은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흔했던 말들입니다. 소신을 인정하지만 영웅은 아닙니다.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 때문에 개혁을 발목 잡혔다.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주는 최대의 버팀목이다. 최보식 기자님, 태극기 하나만 쳐다봐도 개혁됩니다. 개혁을 하겠다는 그분들이 태극기를 신경이나 썼습니까? 무엇을 위한 개혁입니까? 법치의 실종을 아파하고 언론의 책임을 따지면 극우라고 말하면서 기자님은 무슨 개혁을 원하십니까? 독자인 제가 염증이 납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님,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며 온다. 목회자로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시겠다면 그냥 정치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